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팩트시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HJ중공업도 결국에는 바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주분들께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뭐 건설 쪽에 있어서 이제 뭐 유의미한 악재는 있으나 사실상 HJ중공업은 얘가 건설로 주가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의미를 하는 것은, 조선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산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얘 바닥 잡으니까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HJ중공업은 어떠한 새로운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 새로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삼영엠텍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기자재죠, 여러분들.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HJ중공업은 기자재 애들보다 조금 더 넉넉한 상승 가능한지, 요 부분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는 뭐예요? 안심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네, 상승이 뽑아주려면은 사실상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HJ중공업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새롭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크게 주가 상승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요거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MRO죠. MRO. 인력 양성하고, 그럼 MRO에 대한 인력만 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조 건조에 대한 인력도 같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 현대화와 미국의 이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대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상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LNG라든지 컨테이너선, 암모니아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함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신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량을 최대한 빨리 늘림과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조 허용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생겼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HJ중공업에 있어서 어떠한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사실상 이번 발표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은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자, 인력.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권한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력들이 다 도망가면은 배를 건조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함이라든지 상선까지 건조도 허용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배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권한까지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조에 있어서, MRO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세진 거예요. 인력이 우리나라 손에 있으니까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지금 조선주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뿌리 깊은 모멘텀이다. 상승 돌력,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어.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발표 전까지는 이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오늘 발표로 확연하게 방향이 어디다, 일로 정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HJ중공업이 어떠한 지금 윤곽을 보이게 되고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난 8월 31일 날에 JP모건이 코리아 쉽빌딩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대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82조 원의 이제 수혜를 우리나라가 이제 본다. MRO와 신조건조 합쳐서. 그리고 EXUS라고 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사실상 277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HJ중공업 입장에서도 레코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젊었을 때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은 경력직을 많이 뽑잖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HJ중공업은 이제 경력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쪽의 경력으로 더욱더 이제 레코드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미국에 대한 수주까지 식은 죽 먹기로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J중공업의 어떠한 큰 그림이냐라는 걸 봤을 때 단순히 미국에 있어서 방향은 정해져서 그 방향대로 그림을 그려 나가긴 하겠지만은 이 그림은 비미국의 277조 원을 통해서 더 큰 그림까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에서도 제시한 부분이 요건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리안 TAM within US Navy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 해군 계획 안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갈 것이냐를 JP모건이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토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브십 퍼체이스도 있죠. 360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구매할 함정수, 총 함정수가 이제 30년 기준으로 360척을 미 해군이 구매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한 전체 예산은 1,553조 원이다. 그리고 연평균 예산은 20조 원이다. 이 보고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구간이 우리나라 조선사들, HJ중공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 가능한 함정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게 뭐냐면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스,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제외됐고 이제 뉴클리어 सब마린, 핵잠수함이 제외됐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갈 조선소가 군함이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랑 그리고 프리기함, 호위함, 뭐 경계용 전투함을 프리기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앰비셔스 쉽스, 상륙함입니다. 앰비셔스 쉽, 상륙함. 그리고 랜딩 쉽스라고 해서 상륙 작전용 이제 군함인데 이게 이제 HJ중공업이 잘하는 고속 상륙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마덱스 행사에서 이제 호주라든지 중동 사우디죠. 아랍에미리트까지 HJ중공업의 영도 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이 상륙 작전용 고속 상륙정을 지금 살펴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이 상륙 작전용도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지만은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대략 한 55척입니다. 그럼 여러 모델이 있겠지만은 고속 상륙정이 이 55척 중에서 차지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과반은 넘을 것으로 좀 전망이 돼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고속 상륙정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은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HJ중공업이 3배 정도 더 가격이 미국 쪽보다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달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건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륙 작전용에 대한 이 필요성, 이게 이제 몇 대죠? 55대니까는 이게 이제 프리기탐이죠. 요거 다음으로 많아요. 요거 다음으로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HJ중공업이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HJ중공업은 고속 상륙정만 수주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고속 상륙정도 지금 부족해요. 미국은 부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MRO 나오잖아요. MRO 면허증이 나오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대형 군함에 대한 MRO 입찰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MRO는 디딤돌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조 건조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대형 군함에 대한 수주, 중대형 군함이 되겠죠. 구축함이라든지 프리기탐 정도. 요 정도에 대한 수주뿐만 아니라 상륙 작전용, 고속 상륙정까지 추가적으로 따끈따끈한 신조,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주어지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러한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첫 단추가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에게 열릴 시장 규모는 30년 동안 580조 원이고 연평균 19조 원에 이제 총 우리나라는 242척이에요. 242척인데 연평균 8척 규모로 이제 수주 신조 건조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엊그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HJ중공업의 CFO죠. 최고 재무 책임자 분이 이제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뭘 개선을 했다? 재무구조, 부채 비율을 개선을 했다.
부채 비율을 왜 개선을 했느냐? 결국에는 신조 건조하기 위해서. 신조 건조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RG가 필요하다. RG를 원활하게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 RG라는 게 뭐다? 선수금 환급 보증이다. 리펀드 개런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 해군이 이제 우리 배 좀 만들어 줘라고 선수금을 준단 말이에요. 선수금을 주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조선소가 갑자기 뭐 망하거나 배를 완성을 못하면은 돈을 먼저 쥐어준 선주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제가 조선소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조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약방의 감초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방의 감초다. 이건 삼중도 하고 현중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오션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HJ중공업이 본격적으로 RG 발급을 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 MRO는 이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MRO는 선박을 그냥 이제 우리 카센터 가는 것처럼 카센터에다가 차량 맡기는 것처럼 그냥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 필요가 없는데 신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미리 지급해요. 선주가 HJ중공업에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를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는 필요한 구조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신조 건조를 HJ중공업이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군함 조달 사업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프라임 컨트랙터, 메인 계약자. 메인 계약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티어 협력사들이 있어야 신조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프라임 컨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나스코다. 제너럴 다이나믹스 나스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미국 해군이 궁금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거 데이터, 무장 시스템, 뭐 자율 이거 미사일 이런 건 다 누가 하냐? 선체 제작은 누가 하냐? 미 해군이 각 파트별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인 계약자가 저희는 시스템은 럭키드 마틴이 하고 이제 선체 제작은 저희가 할 것이며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수리나 MRO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은 이쪽에서 BAE나 팔란티어가 담당을 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모두 다 라인업을 시키고 나서 수주전에 참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러한 프라임 컨트랙터와 티어 협력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건 미국의 이제 신조 건조에 있어서 필수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이 협력 체계로. 근데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에이펙 행사 때 이제 한화에서 에이펙 퓨처 포럼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에 대해서 한화가 에이펙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상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산 기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CEO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이 참석을 한 이유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신조죠. 프라임 컨트랙터와 티어 협력사. 여기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HJ중공업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쪽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선기업이다라고 해서 라이벌이 아니라 근데 이제 HD 현중이랑 하나오션은 서로 라이벌이죠. 라이벌인데 HJ중공업 입장에서는 하나 쪽으로 들어가느냐 HD 현중 쪽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사를 좀 보면은 이제 해외 방산 기업이죠. 노스럽 그루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방산 기업이고 BAE 시스템, 뭐 사프란, 에어버스 얘네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때 당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HJ중공업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어가지고 신조 건조를 위한 파트너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속도전을 지금 신조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 팩트시트 자체는 HJ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높여주는 이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바닥 잡았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접근을 했을 때 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내 주식의 엘리어트 파동은 주봉이 신빙성이 큽니다. 해석할 때 주봉으로 접근을 하면은 얘가 상승 1파동을 이렇게 뽑아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종폭이 가팔랐잖아. 가팔랐다라는 것은 뭐야? 이 이번 파동의 조정이 가격 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1파, 2파, 그렇죠? 3파 길게 뽑아주고 4파. 조정이 여기 2파와 4파인데 같은 성격의 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 이 4파 조정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와야 돼. 근데 가격 조정이 좋아. 왜?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상승을 더 힘껏 당겨주거든요. 지금 얘는 오늘부로 가격 조정이 심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심하이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길고 짧을 수가 없는 상승 3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3파동. 이 상승 3파동의 성격은 뭐예요? 직전 고점을 때려 부순다라는 거예요. 직전 고점을 때려 부수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4만 원 이상 가야 돼요. 3파동이 1파동보다 짧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1파동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3파동도 최소한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법칙상 절대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3파동이 1파동보다 짧으면 안 되니까는 얘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5만 원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신조를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조를 건조하는 거니까는 얘는 이제 HJ중공업이 H3 현중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얘네들보다 몸집은 작아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수주가 이제 할 것도 많잖아요. 이제 고속상륙중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5만 원 이상은 뽑아줘야 되는 이러한 구간의 첫 단추를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서 끼웠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마음고생 다 끝나셨고 안심하셔도 되는 이러한 구간이다 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 선물 하나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제2의 HJ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언제죠 여러분들 4월 14일이었죠. 지난 4월 14일 날 이제 전략방에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한미해군 사령관이 HJ중공업을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굉장히 예민하게 봤거든요. 민감하게. 왜냐면은 항상 이제 대박주들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러한 주식들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240만 원이잖아요. 얼마에 갔습니까? 8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갔어. 이렇게 크게 가는 대박주들은 항상 여러분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의 소형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몸집이 시가총액이 컸단 말이에요. 조단이었어. 저는 얘도 어차피 커질 것을 보고 8,500원 부근에서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HJ중공업처럼 오래 쉬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래 쉬어야 됩니다. HJ중공업이 얼마나 오래 쉬었어요. 지난 2007년부터 오래 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정당화 가능한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정당화 가능한 거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상승이 나와서 높게 보이는데 사실상 얘도 오래 쉬었었어요. 여러분들. 오래 쉬고 여기에서도 시세 한번 나오고 오래 쉬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니치마켓이죠. 틈새 시장은 소형주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꼭 챙겨가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로봇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받고 그렇죠. 아니면 바이오 주식 최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에서 포만감을 좀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 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3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